반갑습니다. 네, 한 200명 오셨네요. 제가 이거 녹화한 거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음성 플러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좀 낮은 목소리로 조근조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불 꺼야 이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줌에 계신 여러분. 여기는 안 보이네요. 예, 예. 그래요. 예, 화면에 보고 계시고 45명 들으셨네. 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좀 시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1권 아니 그 1장의 마지막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네요. 절대로 사람을 알아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페리클레스 이제 그 아테네 장군이죠.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그 페르시아 전쟁을 마치고 아테네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가 이제 전염병에 이렇게 걸려서 죽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테네의 페리클레스 장군이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한 내용입니다. 아테네 페리클레 장군은 아테네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연설하면서 전쟁을 독려했다.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 스파르타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의 금고를 이제 아테네로 옮겼거든요. 저쪽에 그리스가 아테네가 아닌 저 위쪽에 있는 델피에 있는 금고를 이렇게 아테네로 옮기는데 이제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스파르타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리스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게 우리 아테네인데. 당연한 권리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결국은 페르시아 전쟁을 이겨 살라미스 해전을 이겨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통합되게 돼 있거든요. 물리쳐서. 자, 그들은 드물게 만난다 해도 공동의 관심사는 약간의 시간만 할애하고 대부분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댔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면 스파르타 이야기를 한 거죠. 스파르타 그러니까 지들밖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라 지들밖에. 또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무관심이 전체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전체의 미래를 보살피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나는 내 것만 하면 돼. 나는 몰라. 뭐 그리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이제 시스템에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관심, 뭐 관심을 갖고 안 갖고 그게 또 어쩌면 이제 그룹 또는 팀에 그런 부분에 해를 끼치는 안 끼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저마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되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의 이익은 훼손되고 맙니다. 그게 결국은 팀이고 그룹이고 패밀리고 이게 각자 행동하니까 이게 이제 흐트러진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국가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은 직과 영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직과 영토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과 영토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이 있어야 집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하는 거지. 뭐 그죠?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런 게 좀 느껴지죠. 어떻든 우리가 직과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분이 이제 페리클레스 장군입니다. 그 굉장히 아주 그리스에선 최고의 천재 장군이죠.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과 어떻게 우리가 한번 연관해서 볼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사람을 만나서 제품을 정확히 알려줘 스스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을 권유하여 사업에 관심을 유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리더로 육성시키는 일입니다. 뭐 이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어쩌면은 중요한 것은 저는 확신을 하는 부분의 하나가 아메이 사업은 리더를 육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리더를. 그럼 리더가 리더로 이제 육성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이런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는 리더로 육성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다 내 팀원들이 다 나같이 능력이 뛰어날 수도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나부터 더 뛰어난 사람이 내 팀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건가 그것은 결국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같이 이렇게 동화되면서 끌어나가는 거지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 다양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끌어간다는 것 저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성장하는 것이지 조직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아니다. 약간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러니가 들지 모르겠지만 그죠?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성장하는 거지 조직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건 어떠냐면 조직은 단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하려고 하나 운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 몫이라는 거죠. 예, 아무리 좋은 여건, 아무리 좋은 환경, 뭐 오늘 같은 이 대단한 인문학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또 어떻게 나가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 몫이라는 거죠. 우리 몫. 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사업이 자신의 사업이지만 또 자신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팀을 같이 성장시키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아멘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제를 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그분들을 리더로 육성시켜 나가는가 그게 이제 저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지만 결국은 그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뭐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불씨라는 내용도 그게 하나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죠?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절대 내게 되지 않는다. 뭐 어디서 뭐 붙여주고 달아주고 해가지고 우리는 빨리 가고 쉽게 가고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자, 노여 진마력요 인구 견인심이라 말은 먼 길을 가봐야만이 그 힘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만이 그를 알 수가 있다. 참 멋진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착각합니까? 스폰서님 제가 3점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정말 스폰서님 곁에 막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스폰서님과 함께 길을 가겠습니다. 또 스폰서도 그런 얘기 하죠. 정말 내가 리더님을 송구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또 내가 정말 리더님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좀 힘드니까 스폰서 또는 내가 좀 힘드니까 파트너를 그냥 내몰라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뭐 무수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제가 이제 올해 우리가 경험하며 느끼는 게 정말 이 아메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 파트너에 대한 그런 약속, 책임감. 결국은 그런 약속과 책임감 또는 그런 어떤 우리 말한 신뢰 이게 짧은 순간에 모른다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그런데 파트너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나는 더 힘들어. 그때 그래도 내 파트너 곁에서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저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아메이 사업의 성장하고 리더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죠? 내 편한 대로 어떤 걸 하고 내 불편하면 모른 척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을 완성해 나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고전이라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우리가 뭐 잘 나가고 좋을 때야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그죠? 막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뭐 모든 게 좋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아포리아 광풍 좀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때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어쩌면 저도 이 자리에 지금 9시 반에 쓴 이유는 그죠? 약속, 책임 또 리더로서 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저한테 주어지는 소명 같은 그런 어떠한 인식 때문에 제가 쓰는 거지 만약에 제 개인의 어떤 부분을 한다면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불금 맥주에 축구 보고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정말 제가
그래서 존 맥스웰 불변의 법칙, 리더십 불변의 법칙 21가지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리더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도 그 책임감만큼은 피할 수 없다. 예. 저도 이 자리에 정말 끈질기게 하고자 한 것은, 내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어떻든 내가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그 마음, 결국 그게 아메 사업의 저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뭐 내가 편하고 좋을 때, 리더님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그런데 좀 힘들고 그러면, 리더님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서울 좀 가주세요. 그런데 네, 서울 어떻게 갑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을 그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파트너에 대한 그런 약속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 그게 결국 리더십이지 뭐 대단한 능력, 뭐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는 어떤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네요. 자, you first, me second. 이게 아메서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러죠?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게 결국 내 성공이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정말 내 행동으로 하냐 이거죠. 저도 서울을 의정부를 정말 그 수년을 꾸준히 갔던 것은 그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또 그분이 성공하니까 또 내가 성공하고, 한메이 사업의 가장 근간이 아닌가. 결국은 내 이익이죠, 내 이익. 그렇지만 내 이익을 갖기 위해서 내 파트너를 먼저, 그죠? 성장시켜 나가는 게 결국 내 이익이라는 겁니다. 마이 그로스 퍼스트, 세컨 그룹 그로스. 나의 성장이 먼저, 나중에 그룹 성장으로.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책에는 You First, Me Second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그게 나와요. 모든 인간은 어떤 자원을 통해서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개인의 이익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체 사회의 이익에 연결될 때 사회는 발전해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공감한 게, 어떤 상황에도, 그죠?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메이 사업이 대단한 것은 내 중심적이지만 내 이익, 내 어떠한 그런 중심을, 큰 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게 내 이익이고 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냥 무료 봉사가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결국 내 이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거미를 거미지 라고 쓰는데, 이는 지혜로운 건축이란 뜻이다. 거미줄을 치는 건축이 지혜롭듯이 휴먼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한자가 참 이렇게 뜻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거미지, 그리고 또 이 거미, 또 뭐가 있던데, 잊어먹었네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거미를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저는 신뢰라는 거, 신뢰. 그리고 이 연결선이 사람 수라는 거죠.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사람이 촘촘하고 이 신뢰가 튼튼하면 이 거미줄은 튼튼하듯이 결국은 네트워크도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끼리 어떤 그런 신뢰가 구축된다면 이 네트워크는 커져 나가는 거죠. 사람이 듬성듬성 있고 신뢰가 약하면 거미줄은 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곤충이, 이 거미가 지혜로운 벌레구나, 지혜.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거미를 만나면 너 어떻게 그렇게 네트워크를 잘 짜니? 응?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느냐? 그 한번 영상을 보니까 이 거미가 이 거미줄을 짜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딱 발로 해가지고 실을 탁 뽑아서 또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만들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죠? 만들고 나면 이제 벌레를 걸리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허브라면은, 그죠? 이 허브에 좀 더 서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렛대 원리. 자, 아르키메데스가 그 이야기했죠. 자기한테 지구를 올릴 수 있는 지렛대를 준다면은 자기는 지구를 올릴 수있다. 그게 아메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하여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허브 중심에 접속해야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수석, 더블, 뭐 FC도 저는 이 중심, 이 허브에 연결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가 발전해서 에너지를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FC 미팅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거기서 또 한국하며 같이 어떤 변화를 논의하고, 그죠? 또 우리도 그런 FC 미팅을 통해서 또 정책 미팅, 또 다른 미팅을 하고, 그냥 경계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허브와 접속을 끊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드림월드 그룹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허브와 접속이 끊어진 네트워크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내가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려면 어떻든 허브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인위적이라도 내가 연결을 가져야 된다 봐요. 절대로 아메 사업이 내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걸 한다는 것은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어쩌면 파트너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사례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파트너들이 도대체 허브에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항상 허브에 접속되어 있고 허브의 에너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드림월드에 또 그 에너지를 줄 건가,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FCA를 왔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비결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도 나도 더블 트리플 FC를 가려면은 분명히 거기에 남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최인철 교수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이펙터.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게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두 번, 성장하고 싶으면 지속적으로 허브에 접속돼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스폰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트리플이 허브에 연결돼 있는 거 안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연결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드리는 에너지는 분명히 한계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렛대 원리로 활용해라. 지렛대, 그죠? 지렛대 원리로 활용할 때 나를 뛰어넘는 파트너 나온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진정한 성공, success is success over me. 나를 뛰어넘는 후계자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저를 뛰어넘는 리더분이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 의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내가 자란 환경, 과거의 나의 어떤 자아가 있거든요. 그래 나를 뛰어넘는다는 어떤 이야기예요? 나보다 의식이 높거나 또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 자아식이 높거나, 그러면 나와 때로는 어떻습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왜냐하면 내 인식은 여긴데 이 뛰어난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라고 그냥 자꾸 자아가 높은 파트너를 내 의식으로 낮춰버린다면 이 사람은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룹이, 팀이 나를 뛰어넘는 이렇게 후계자가 안 나온다면, 우리 스폰서, 우리 업라인은 나하고 안 통하잖아요. 의식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거라 봐요. 그러면 나보다 의식이 뛰어난 사람과 연결을 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의식이 같은 수준으로. B형은 B형끼리, O형은 O형끼리 연결하듯이. 예? 예, 나는 A형인데 B형을 보면은 너무 뭐 좀 그렇다 하면은, 그분은, 그죠? 왜 저렇게 잘난 척하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중심적이야 하지만은 그것은 나와 그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B형을 만나게 하든 아니면은 그분과 의식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게 저런 지렛대라고 봐요. 지렛대. 그래서 초등학교 나오는 그 말레이시아에 그분도 어떻게 FC가 됩니까? 홀리첸이라는 이 지렛대로 활용한 거죠. 예.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또는 다른 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봐요. 예.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해 나간다는 것은, 그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13번째, 가장 큰 도전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얻는다. 이것도 아메 사업과,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페리클레 장군은 계속 아테네 시민에게 전쟁에 참여를 호소하였다. 왜 우리가 아테네 시민 여러분이 이 펠로폰네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왜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킨 거죠. 이게 대단한 게 어떤 이야기죠? 예. 그냥 이게 독재가 아니라 그리스가 민주정이라 했잖아요. 민주정.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수사, 논리학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 그래서 대화의 그 어원을 보면은 우리나라 대화는 뭐예요? 대놓고 화내는 거. 대놓고 화내는 거. 그 대화가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또 로마인들은 대화가 다이알로그. 그러니까 다이가 둘이거든. 둘. 그리고 얼로그는 이제 언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면 그 이면에는 자, 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상대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라. 너 왜 내 생각과 틀리니?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강요하는 거죠. 처음부터 저분은 나와 생각이라든가 어떤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가 먼저 이렇게 인식하고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분을 설득시켜 나갈 건가. 이게 이제 그리스 인문학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연설문이 정말 제가 가슴을 뛰는 게, 그죠? 이게 뭐 독재는 하나만 해. 뭘 말이 많어. 필요가 없잖아요, 대화가. 그런데 이 그리스, 이 펠로폰 전쟁사에서 이 장군들은 어떻든 아테네 시민들을 그런 수사학을 통해서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다수가 설득해서 오케이 하면 그게 뭐죠? 그게 그게 이제 의견이 되고 대중의 의견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봐요. 제가 이렇게 올려놨지만 인스타에도 그죠? 예, 그냥 내가 좋은 것은 모두가 좋으면은 그 전체가 좋은 거고, 그죠? 그게 전체가 좋기 때문에 그게 대중의 의견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왜 많은 사람이 좋다는데 나는 꼰대처럼 나는 그 생각 아니야. 자꾸 그런 고집을 하면은, 그죠? 그것은 대중의 의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 의견에 우리가 동조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페리클레스도 계속적으로 대화해 나갑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어떻든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불가피하며 우리가 전쟁을 기꺼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적의 공격이 덜 날카로워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전쟁을 안 하면 적은 더 우리를 사정없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기꺼이 전쟁 우리도 하겠다 하면은 적의 공격이 덜 날카로워지라는 거예요. 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도 그냥 강하게 대응을 하면은 상대방도 강하게 나한테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강하게 하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약하게 보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더 이렇게 강하게 나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직장 조직에도 그러지 않나요?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네요. 우리 상사분이 이 술버릇이 안 좋았거든요. 자꾸 그게 타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어떤 뭐 그 회사가 이제 뭐 고스톱을 치다가 술 먹고 그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그래서 제가 카투장을 던졌거든요. 직장 다닐 때. 그래서 그분이 술을 끊었어요. 다시는 술 먹고 그렇게 무리한 짓을 안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소문이 났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조심해야 돼. 이런 의식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그런 이렇게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뭐 하면은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반대하고 주에 반대하고 하면은 또 우리 애가 아프고 하면은 그래 리더님 그러면은 리더님 집안을 좀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건강 되찾고 또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을 나중에 그러면 조인하세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정말 지금도 기억나네요.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아메이 세미나 왔는데 이제 끝나고 제가 맥주를 한잔 하면서 그분이 부인한테 전화 온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들어두면은 눈물을 찔찔 흘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우리 부인이 아메를 하면 집을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부인 좀 달래고 이해하면은 그때 미팅장 오세요. 또찍 전화 온 거예요. 나가서 또 전화 받으면 욱 온 거예요. 알아보는 데까지는 내가 허용하겠다. 그랬다는 거 부인이. 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세미나. 그런데 그 후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너무 이제 부인이 강하다면 그분은 약한 거죠. 그러니까 강약에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죠? 강이 이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상담을 바꿨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가라. 왜냐하면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건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그죠? 예. 뭐 집을 나간다 뭐 어쩌다 하면은 나가라고 그래라. 도장 찍으라고 그래라. 그렇지만은 딱 하나 전제 조건을 다세요. 그분이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시스템에 와가지고 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지 적어도 확실한 어떤 그런 팩트를 가지고 3개에서 5개를 이야기하면 내가 그때 이 사업을 그만두든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이 시스템에 조인된 거죠.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갑자기 그 순정적인 부인이 그래 나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이제 부인이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남편도 시스템에 와가지고 CLC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을 이렇게 제가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못하겠지만 당신이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이 자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오니까 너무 잘 놀더라고. 저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강약을 싸우면 약이 강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강대 강으로 붙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절대 그런 어떤 강약의 어떤 결과로서는 어떤 결과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 페리클레스.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갈수록 적의 공격이 덜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든 개인이든 가장 큰 위험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얻는다. 아멘 아니에요? 네? 때로는 막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 초조, 긴장 이거 뭐 내가 하는 게 맞나? 수없는 그런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불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래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보자. 가보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가장 큰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믿음,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힘, 정말 암의 사업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믿음이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건 이제 시면에 나온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따왔네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여정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 그죠? 너무 남편이 벌어온 소득 가지고 또는 내가 하는 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아내를 만나서 또 아내의 여정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과거는 나를 안정과 편안한 이름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야, 괜히 그 밤에 아내한다고 싸다니면 안 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가늘고 길게 살면 돼. 돈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 자, 이 유혹을 떨쳐내려면 불편하고 낯선 미지의 세계로 자신을 진입시켜야 된다. 어제의 상태로부터 자신을 강제로 이탈시키는 행위를 엑스터시라고 한다. 환각. 소위 말하면 대마초도 마약이죠, 마약. 왜? 너무 힘드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약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마약을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여러 형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식욕이 땡긴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쾌감, 어떤 사람은 고도의 집중. 그게 뭐 그냥 다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래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어제의 나로부터 탈출하고자 그런 어떤 환각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자신의 과거나 사회가 부여한 추동적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리는 투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엑스터시 마약이라는 게. 내가 내기로 요즘 뭐 청소년 마약이 굉장히 급증한대요. 뭐 담배 피면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참 경계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 애들이 하다 공부 스트레스 뭐 엄마의 어떤 잔소리부터 탈출하고자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무아 완전한 몰입 상태로 진입하려는 마음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뭐다? 엑스터시라 엑스터시. 그러나 나만을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제가 자리 단계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배우는 데는 너무 좋잖아요. 정말 대단해. 안전한 이상적이고
그런데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예, 절망의 결국에 빠진다는 거죠. 막 거절, 불안, 초조, 반대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백만장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루틴화 시키는 것이다. 루틴은 뭐예요? 이런 행동을 습관화 시킨다는 거죠. 습관. 예? 예. 저도 습관 중에 하나는 저렇게 보니까 정말 암에 하기 전부터 제가 아침에 뛰는 거. 네, 굉장히 하기 전부터 저는 뛰었어요. 예. 제가 이제 위장을 한번 크게 다쳤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아침에 뛰는 게 습관이 됐는데 어쩌면 지금의 저도 이런 어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는 게 어떤 anyway 네, 제가 아미사브 FC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여러분도 어쩌면 내가 100만 장자 또는 아메이 사업에 적어도 FCA 하려면은 나만의 루틴 하나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아, 이것은 내가 어쩌면 아멘하고부터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그런 부분이야. 화장실에 나는 나만의 목표를 한번 외쳤어. 냉장고에 항상 내 꿈이 붙어 있었어. 어떤 형태로. 우리 집 현관에 항상 내 목표가 붙어 있었어. 아침에 나는 양치질 할 때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 50개씩 계속 했어. 그런 루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예. 처음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지만 나중에 그게 누적되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저만의 또 다른 루틴은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또 어쨌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어쨌든 자기 전에 또 읽고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는데 또 하나는 매일매일 인스타에 글을 하나씩 올린다는 거예요. 짧지만 저는 그게 언젠가는 저한테 굉장히 지적자이 될 거라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게시글이 한 890개가 올라있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3년째 매일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올리지 않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글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런 루틴을 하나 꼭 하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그게 백만장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다. 자, 일본에는 하늘로 올라간 물고기에 대한 신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참 감명 깊은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하늘로 올라간 물고기 이름은 코이다. 잉어라는 뜻이죠. 잉어. 자, 코이는 어느 날 불가능한 도전을 하기로 결심한다. 모든 수고들 중 가장 숭고한 행위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코이가 이 깨달음에 도달하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 갈 때까지 가보자는 힘겨운 노래다. 도대체 이 강물은 어디서 흘러오지? 저 강물의 끝에는 뭐가 있지? 그런 호기심을 이 잉어라는 코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어떤 이야기죠? 정말 암의 끝은 어딜까? 또 내가 암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볼 건가? 정말 암의 사업을 통해서 나도 퍼스트 스위트룸 그런 어떤 리무진 서비스를 받는 그건 한번 내가 한 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 갖죠? 예. 그런 생각 갖지 않으면 잉어보다 못하다는 거죠. 예. 자, 코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매 순간 집중하고 몰입해야 돼. 왜? 잘못한 물결에 이렇게 떠내려 가기 때문에 한눈을 팔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바다 입구까지 떠내려 갈 수도 있다. 강물에 몸을 싣고 하루로 떠내려가는 다른 물고기들은 코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암해한 우리 아니에요? 저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네 마누라 다단계 빠져가지고 피라미드 빠져가지고. 네, 저도 초기에 참 이런 주로부터 그런 어떤 경멸에 가까운 그런 눈초리를 많이 받았어요. 왜 하려고 하냐? 우리 부사님도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봤거든요, 분명히. 저 강물에는 끝에는 뭐가 있다. 암의 그 위대한 힘을 본 거죠. 그 제가 이제 97년도 IMF 터지고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고 제가 2달 만에 결국은 사표를 냈어요. 암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뭐 이렇게 이제 대리점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대리점 하다가 깨끗이 말아 먹었죠. 예. 그렇지만 배운 게 많죠, 저도. 예. 그러니까 저도 그 거래처 사장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김 사장 하는 일이나 잘해. 예? 그 많은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뭐 제가 이제 뭐 다이아몬드 뭐 아니 더블 막 되니까 보여주니까 한 분도 저한테 대단해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예. 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예? 저도 제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저녁에는 정말 아메 사업을 저는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물살을 따라 하루에서 어울려 살면 되지 왜 굳이 강물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본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니까. 왜 애들을 밤에 놔놓고 싸러 다니나. 어? 저는 이걸 생각하면 참 우리 둘째가 너무 생각나요. 우리가 김면도 그때 서울에 가 있었고 저는 이제 여수에 후원하러 갔다가 집에 왔는데 큰애는 침대에 자고 있는데 작은 애가 사라진 거예요. 뭐 세탁기 뭐 모든 걸 다 지어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아마 한 6살 7살 됐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작은 애가 없는 거야. 작은. 그냥 막 도대체 뭐 이제 김면이들 이제 그때 뭐 서울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그때는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핸드폰이 없었나? 그래서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갔는 거야? 막 긴장하고 있는데 이제 8층에 할머니가 올라오신 거야. 우리가 12층인데.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8층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이 밤에 이 애들을 그렇게 놔놓고 다니면 되냐고. 돈 인생에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작은 애가 또 울어가지고 도대체 그죠 우리가 남창에 살 때 그 야밤에 얘가 우는 소리가 다 들린 거죠. 그래서 하도 어디서 도대체 애가 우나 그러니까 1250층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 여니까 엄마 어디 갔나? 서울 갔어요. 아빠는 여수 갔어요. 아미하러 엄마는 서울 가고 아빠는 여수 가고 지금 10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도 울고 있는 거를 데려가서 우리 집에 재웠다. 그래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계단에 내려가면서 정말 뒤를 탁 등에 업고 12층을 계단 오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예?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이 보상을 꼭 해주리라. 정말 그때 굉장히 큰 결정을 반드시 이 사업을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는지 너희들이 어느 때는 알고 있을 거다. 정말 데리고 와서 재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이 결국 그 애들에게 그런 또 남다른 기회를 줬고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엄마 아빠가 암의 사업을 안 했다면 자기들은 절대로 이런 길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대적하나? 우리는 봤거든요. 끝을. 저 물 위에 어떤 새가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비록 얘들이 그런 대가를 지불했지만 암의 사업을 그렇게 해왔지 않는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나의 호기심이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코인은 외로웠다. 외롭죠? 그죠, 리더님? 정말 내가 이거 맞나? 그냥 내가 편하게 살면 안 돼? 네. 때론 유혹에 몸을 맡기고 싶을 때도 있다. 그래, 인생이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냥 남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유혹이 오는 거죠. 이런 코이에게 다른 잉어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다? 바로 호기심이라는 거죠. 내 한 번 주어진 삶 어떻게 살 건가? 저 물결 끝에는 뭐가 있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개연에 대한 호기심. 정말 내가 이 암의 통해서 그런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갖는 게 가능할까? 어떤 사람은 갖는데 나도 가능하지 않겠어? 그런 호기심. 코인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싶었다. 강물의 원천이 어디인지 나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에게 강물을 거슬러 오를 용기가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남들은 하는데 왜 난 안 되겠어?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코인은 돌에 부딪히고 다른 포식자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다. 강물의 원천을 향한 외로운 여행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래, 내가 한번 선택했고 결단한 이 길을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자.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그죠? 예. 자, 코인은 숱한 장애물에 맞닥뜨린다.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정말 내가 애들을 저렇게 놔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우리 남편은 들어오지 말라는데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해도 계속 될까? 예. 쫓겨나진 않을까? 예. 불안.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 포기의 유혹이 코이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럴 때마다 코이는 그것을 자신을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류로 갈수록 물기는 거세지고 질서는 가팔랐다. 그죠? 이게 핀업이 될수록 더 힘든 거야, 때로는. 그런 경우가 비슷하겠죠. 자, 체력이 강해진 만큼 그렇지만 그런 어떤 물살을 내가 이제 단련이 된 거죠. 체력이 강해진 만큼 극복해야 될 장애물도 강력해졌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파운드 PD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파트를 독립을 시켜야 되는 보석핀을 도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체력이 거의 고갈되었을 즈음 코이를 완벽하게 좌절시킬 만큼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등장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직각의 폭포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살이 이렇게 옷으로 왔는데 이런 폭포가 나타납니다. 예. 폭포는 코이의 지친 몸을 산산이 조각낼 만큼 무시무시했다. 이 폭포를 도저히 거슬러 오를 수 없으라는 사실에 코이는 망연자실했다. 내가 파운드 피트까지는 열심히 해서 왔는데 리더님, 그죠? 내가 에메랄드 타임도 가려고 하니까 이건 폭포야, 폭포. 내가 1,000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파트를 어떻게 1,000만을 독립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건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 그럴 때 우리는 망연자실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하지만 코인은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었다. 코인은 상상력을 동원해 결심한다. 비록 내가 물고기에 지나지 않지만 물고기기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내 지느러미와 꼬리를 날개로 만들어 폭포 위를 날아가겠다는 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네. 어떤 거예요? 나는 이제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야. 나는 평범한 지금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날개와 내 손과 발을 내 날개로 만들어서 정말 내가 막 모든 걸 걸고 내가 코지크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도전해보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끝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날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폭포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겠죠. 우리 보석편 다이아몬드 대단한 게 그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것, 수없이. 한 레그가 아니라 6레그 각각의 레그를. 그래서 멋진 거예요. 예. 아미 사업이 절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죠? 자, 코이의 자기 믿음을 확고했다. 그 순간 그는 한 말이요.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거죠. 내가 비록 폭포 끝까지 못 올라갔지만 나는 모든 걸 걸고 내 꼬리와 내 날개를 내 지느러미를 내가 날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래. 아무리 폭포가 높다 한들 내가 한번 가보자. 자신을 향한 믿음이 그를 영으로 변하게 한 것이죠. 이제는 내가 평범한, 그런 얘기 있잖아. 평범한 SP, GP가 안 되고 평범한 다이아몬드 수석되면 안 된다. 뭔가의 자기만의 또 다른 호기심, 또 다른 결정이 필요한 거죠. 예수도 신약 성서에서 병자를 고쳤을 때 자신이 그를 고쳐줬다고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쳐줬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우리 자신이 정말 나도 영이 될 수 있고 나도 에메랄드, 나도 다음 될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리더님 될 수 있어요. 리더님 에메랄드, 리더님 될 수 있어요. 고직 할 수 있어요. No. 아니란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비록 늦고 내가 좀 결과 발이 안 나와도 나는 반드시 저 폭포, 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정말 FC를 한번 가볼 거야. 응? 김창원, 김민혜 가는데 왜 내가 안 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미 FC라.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미 FC의 싹이 DNA가 내 세포에 자라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믿음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과연 내가 어떻게 믿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내가 나를 믿어도 남이 나를 믿어줄까 말까 하는데, 예, 그게 믿음이란 거죠. 믿음. 문제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가이다. 어? 예,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코인은 가짜없이 밀어내는 강물의 속바에서 벗어나 한 마리 용이 되어 훨훨 하늘을 날아오른다. 그죠? 예. 다이아몬드, EDC, FC가 돼가지고, 그죠? 여행을 다니고, 비즈니스 퍼스트를 타고, 그런 수입에 묶는 그런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겠죠. 자유로운 존재가 된 자신을 보며 발 아래, 그리고 발 아래 아스라에 멀어지는 폭포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3% 6% SP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순간이 있었지. 그런 어떤 과거의 옛날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매 순간 자기 확신과 그 확신을 지켜내는 인내다. 예? 뭐 하다가 중단될 결과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그래, 시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게 믿음이란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무엇이 되라고 유혹하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인가. 누가 뭐라든, 그래, 아메이 되는 건 내가 보여주겠어. 아메이 돈 안 된다고? 그래, 막 다른 니도 그러잖아. 막 5만 원짜리 바꿔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한번 쳐보라는. 돈이 안 돼 하면서. 응? 우리의 보너스를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구도 막 있는데. 응? 예. 누가 뭐라든 내가 아메이 삽을 어떻게 믿느냐, 그 차이란 거죠.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무엇이더라고 유혹하는 하고 강요하는 세상. 주위에서 막 계속 하잖아요. 너 타임 된다면 언제 되노? 돈 된다면 언제 돈이 되노? 뭐 어쩌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에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아메이 삽은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수단이고 기회야. 이런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폭포로 내려가 떠내려가는 동료 코일을 붙잡고 길을 안내하여 폭포의 세상을 보게 하야 한다. 이게 삶이에요. 우리도 나도 그렇게 강물에서 그런 코이처럼 이것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정말 그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또 폭포가 나타나니 그 폭포를 올라갈 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친구 부자, 건강, 또 정신 건강, 네, 이 모든 게 있더라. 그 안내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성공의 의미일 것이다. 네. 그래서 죄란 그리스 말로 하마라티아 하는데, 그 뜻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 자기 길을 찾지 않는 것, 자기의 길을 향상시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형사적인 죄, 뭡니까? 그게 있지만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양심적인 죄란 거죠. 양심적인 죄. 뭐다? 자기가 가야 할 길 알지 못하고 헤매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죄. 하마르티아. 또 뭐죠? 자기가 갈 길을 찾지 않는 거. 내가 지금 왔기는 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자기의 길을 향상시키기에 노력하지 않는 거.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죠? 파트너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라 번역했다. 그리고 그는 죄인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 자기 가족만, 그죠? 한 4명 가족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4마리 5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자기 가족만 먹고 산 거야. 그런데 물고기가 오늘 안 잡혀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니, 가 그물을 치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물고기로 5,000명을 먹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4명만 먹여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 그게 뭐다? 죄인이다. 죄인. 예. 리치 창업자도 무대에 올라가 연설할 때 서두에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아메사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국가에 이 소수의 인원만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또 이런 아메가 이런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고, 어쩌면 우리도 하마르티아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파트너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만약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는 하마나티아라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예, 또 내가 끝없이 성장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그게 뭐 형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런 양심적인 신앙적인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안 되게 해서 끝없이 성장하고, 또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의 소수의 인원밖에 내가 전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1장 포스트사이트 히브리스가 오늘로서 끝났네요. 재밌죠? 재밌죠? 줌에 있는 여러분 재밌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아멘 사업에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좀 자의적으로 해석도 붙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화이팅하고 1월부터는 좀 시간을 한 8시로 당겨서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생각해보고, 저도 좀 9시 반에 하니까 너무 늦어서 좀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여기,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 팬이 많네요. 예. 그래서 이 사업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이병성 리더님 애프터 한번 해보세요. 예. 발표됩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발표를 시켜야 되겠네. 소감 애프터. 네, 반갑습니다. 이국진입니다. 음성이 들리시나요? 안 되네. 스피커가 연결 안 되세요? 스포츠님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스피커가 연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아. 다음에는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줌에 참석한 리더님 감사드리고 화이팅 하시고, 불금 이제 아주 여유롭게 저녁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